체면만 지키다가는 일생 동안 여자의 손가락 하나 만져 못 보고 죽지요. 그 버릇 좀 고쳐요. 너 주의해라. 저런 녀석한테 걸려들었다간 재미없다. 아담과 이브의 결혼. 정주가 명동 식도락을 찾아갔을 때 성난도 외출하고 없고 마담 로즈도 보이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정주는 간단한 글호를 남겨놓고 돌아왔다. 글호에는 지훈 선생의 애인 출판기념회의 광경을 보고하려 왔었지만 네가 없어서 섭섭히 돌아간다. 흥미있는 화제가 무척 많았어. 작품에 대한 정반대의 2가지 비평, 임 교수의 연애 강좌에 출석했던 자주치마의 꽃다발 증정 등. 내일은 내 생일. 유민호 변호사가 저녁을 한턱 한대나. 그래서 성난과 함께 저녁을 얻어먹을 작정. 장소와 시간은 내일 다시 연락할 테야. 최정주. 그보다 조금 전부터 성난은 박준모와 함께 LGI 홀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박준모는 성난을 자기 애인이라고 부르면서 식도락 뒷문을 자주 드나들었다. 그러나 성난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박준모를 만났고 필요가 없을 때는 문 밖에서 돌려보냈다. 성난이가 박준모를 필요로 하는 것은 춤을 출 때뿐이었다. 박준모와 춤을 추면서도 성난은 가끔 감정의 공허를 느끼는 것이다. 이것이 요즘에 와서는 차차 심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성난은 지훈과의 초야 하룻밤을 곧잘 생각했다. 그것이 사랑이냐고 육체의 학대만을 확대하여 생각하던 애욕 행동의 살풍경에서 성난은 이따금 애정의 자태 같은 것을 발견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일종의 역코스를 의미하고 있었다. 애정에서 애욕으로 발전한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고 애욕에서 애정의 발화를 성난은 발견한 것 같았다. 때때로 지훈의 품 안이 그리워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확실히 남녀 동권에 대한 이성난의 논리를 무시하는 그리움이었다. 그러나 이 역코스를 밟는 애정의 자태는 비단 이성난에게만 보이는 현상은 아니었다. 오늘의 모든 화류계 여성들이 밟는 과정인 동시에 우리의 선조인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봉건적인 낡은 결혼 형태에서 발견한 애정도 역시 그러한 코스를 밟았던 것이라고 성난은 현명하게도 자기 자신의 애정의 발화를 설명해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발화를 본 애정이 한낱 폭발물 같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실까지를 깨달을 만큼 성난은 현명하지 못하였다. 이미 봉건적인 사상을 벗어나고 있는 이 성난의 자유사상은 그렇게 해서 발견한 애정의 화류 여성들의 그것과 같은 돌발성을 부여하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춤을 출 때만 필요한 박준모라고 관념적으로만 규정을 지어놓은 성난의 척도가 언제 어느 때 삐뚤어질는지 성난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난 씨는 내 인격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남녀의 정이란 인격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지요. 탱고를 추면서 박준모는 유혹을 한다. 무엇에서 생겨요? 접촉에서 생기지요. No! 성난은 그것을 노골적으로 부정했다. 노가 아닙니다. 성난 씨는 춤출 때만 나를 필요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내가 춤을 잘 춰서만이 아니고 결국은 내 품 안이 그리 싫지 않다는 증거지요. 누구가? 성난 씨가 자기 감정을 속이기는 쉽지만 이 박준모를 속일 수 없는 것이요. 자기 감정에 충실합시다. 성난 씨는 이미 자유로운 몸이니까요. 유혹이 그럴듯해요. 그럴듯한 유혹에 이미 성난 씨는 걸려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no. 부정의 말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것은 마음이 그만큼 약화됐다는 증거랍니다. 뻔뻔이스트. 그것도 다 민주주의의 덕택이지요. 민주주의의 실천자가 되기 위해서는 뻔뻔해야만 된답니다. 수백만 수천만의 돈을 뿌려가면서 자기 자신을 선전하는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을 못 보십니까? 자기 선전 없이 당선한 국회의원을 보셨습니까? 연애나 결혼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체면만 지키다가는 일생 동안 여자의 손가락 하나 만져 못 보고 죽지요. 그러는데 유민호가 마담 로즈를 동반하고 홀 안으로 들어섰다. 어디서 마시고 놀았는지 모르지만 유민호와 마담 로즈는 둘이가 다 얼굴이 불그레하다. 밴드가 멎었다. 박준모와 함께 식탁으로 걸어가다가 성란은 어머니를 유민호 옆에서 발견했다. 어머니! 양미를 조금 찌푸리며 성란은 마담을 불렀다. 너 또 여기 와 있었구나. 어색한 표정은 마담에게도 있었다. 말로만 듣던 성란 양을 인제야 보았군요. 유민호가 웃으면서 다가왔다. 왜 말로만 들어요? 저번 차 안에서 인사하지 않았어요? 성란은 토라진 대답을 했다. 아, 참 그랬군요. 사진에서 본 성란에게서 차 안에서 인사한 성란을 연상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었다. 이처럼 예쁘고 똑똑한 따님을 두어서 마담은 행복하겠소. 세 개의 눈초리로 유민호는 성란의 얼굴을 대담하게 바라보았다. 그러한 유민호의 눈초리를 마담과 박준모는 똑같은 입장에서 발견하고 있었다. 눈 좀 바로 떠봐요. 아, 참 성란 양은 마담의 따님이시지. 혈통관계 깜빡깜빡 잊어먹는 버릇이 내게는 있어서 그 버릇 좀 고쳐요. 그것은 마담이 아니고 성란이었다. 역시 그 어머니에게 그 따님이었군. 총명한 현대 여성이야. 이분은 성란 양의 애인? 유민호는 박준모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렇습니다. 성란 씨 애인 박준모시다. 소개의 말이 필요가 없었다. 박준모는 자진하여 자기소개를 명확히 했다. 성란이가 쿡쿡 웃었다. 아, 그렇습니까? 유민호입니다. 유민호는 정중한 인사를 한 후에 마담을 가리키며 인사를 하시지요. 성란 양의 어머니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동시에 유 선생의 애인이시군요. 그러면서 박준모는 표정 하나 움직이지 않고 인사를 했다. 마담과 성란이가 동시에 쿡 하고 웃었다. 그저 술친구쯤으로 알아두시는 것이 간편하겠죠. 그렇습니다. 간편하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죠. 현대적 스피드가 있어서요. 아메리카 영화적이고 비행 접시에 스릴이 있으니까요. 그만하면 박형도 수양을 많이 쌓았군요. 웬걸요? 유 선생에게는 연조가 있을 테니까. 말로는 박준모를 당해내지 못할 우려가 다분히 있다. 해실픈 말들은 그만하고 춤이 나와서 춰요. 밴드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마담은 말하고 나서 성란을 향하여 나지막한 소리로 너 주의해라. 저런 녀석한테 걸려들었다간 재미없다. 박준모를 두고 하는 말이다. 어머닌 제 걱정이나 톡톡히 해요. 그리고는 흥 하고 콧방구를 치며 박준모와 함께 스텝을 밟았다. 유민호는 마담과 춤을 추면서도 연방 성란 쪽을 돌아다보다 인제 눈동자가 삐뚤어질라. 그러면서 마담은 올려놓았던 손으로 유민호의 어깨를 힘껏 꼬집어 주었다. 개운한걸? 남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기에는 여성의 손가락이 지나치게 예쁘고 날씬해요. 그것이 조물주에 드시고 보면 그 손으로는 아예 밥도 짓지 말고 빨래도 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 애모용으로 사용하도록 명심해요. 감사합니다. 애욕의 철학자. 성란 양은 춤이 멋진걸. 다음엔 내가 붙들어야지. 안 돼, 안 돼. 앞만 봐도 괜찮아. 암사슴의 뒷다리처럼 쭉쭉 뻗었는걸. 자, 내 다리는 어때? 부다리, 수통다리, 코끼리 다리. 요것이 아야. 곡이 또 블루스로 바뀌었다. 유민호는 마담의 충고를 무시하고 성란을 붙드는데 성공하였다. 비교적 순순히 붙들리운 성란이기도 했다. 하는 수 없이 딸 대신 어머니를 아는 박준모였고 하는 수 없이 딸의 애인 박준모에게 안기울 마담 로즈였다. 마담 잘 추십니다. 성란의 나릇나릇한 몸매에 비하여 40대 여성의 성숙한 풍만감을 손길에 느끼며 박준모는 말했다. 몸이 둔할 거야. 술 냄새가
마담의 입에서 풍겨 나왔다. 몸이 너무 가벼우면 매력이 없지요. 무거우면서도 가볍게, 가벼우면서도 무겁게. 옳지, 옳지. 뭐가 웃어요? 웃은 것이 있대요. 뭔데? 박준모의 말씨가 차차 조잡해졌다. 그것은 성난의 어머니로서의 존경의념을 대담하게 포기하고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대한다는 선전포고를 의미하고 있었다. 옛날 같으면 죽일 놈 하고 떠들어댈 거 아니야. 뭐가요? 딸과 어머니가 같은 산에 품에 안긴다는 거. 낡은 것과 새로운 것에 대한 윤리의 간격이 앵간한 마담에게도 마음의 간지러움을 주는 모양이었다.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조잡해졌던 말씨가 다시금 근엄해지며 박준모는 시치미를 딱 떼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좋다는 거죠. 딸의 자유를 어머니가 어떡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자유를 딸이 또한 어쩌지 못하는데 현대적 성격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딸의 어머니이고 어머니의 딸이지 시대가 개명했다고 핏줄기가 끊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야. 핏줄기를 생각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낡아 빠진 것이라니까요. 혈통을 기초로 한 과거의 봉건적 사상이 우리의 조상들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핏줄기는 다만 과학적인 흐름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으로서 개인의 자유가 속박받을 필요는 조금도 없죠. 그러한 속박을 꾸며놓은 것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니까요. 그 조상의 후손인 우리들이 그러한 고루한 속박을 거부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겠다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아이고, 머리가 아파. 어쨌든 서먹서먹한 것만은 사실이야. 생리와 윤리의 교차점에서 마담 로즈의 웃음은 또 간지럽게 흘러나왔다. 마담에게 내가 톡톡히 교육을 시켜야겠습니다. 그러한 어색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그러면서 박준모는 휘익 하고 리버스턴의 스텝을 밟으며 백로크의 자세를 짙게 취했다. 아주 멋지네요. 이래도 웃을래? 박준모의 어조가 또 조잡해졌다. 그 조잡한 말씨에 모를 내지 않았다. 웃음도 이젠 웃지 않았다. 마담의 머리에서 윤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다. 로크가 제일 좋아. 웃음 대신에 그런 말이 가늘게 흘러나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크로샤세로 전통적인 로크를 박준모는 다시 거듭하며 저런 눈팽이는 떼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나하고만 춤을 춰요. 어린 것이 유혹이 상당하네요. 마담에게 유혹이 없어지는 순간 마담의 가치는 똥값이 되지요. 어마, 말버릇도. 성난을 내게 줘요. 안 돼. 약혼자가 있다면서 무슨 말이야? 파혼을 하면 되지 않아요.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러고 나서 마담은 성난이가 말을 잘 안 듣는 모양이지. 누구의 딸이라고. 그러니까 마담의 충고가 필요하다는 건데 어머니가 무슨 상관이야. 어머니는 어머니고 딸은 딸이라면서. 박준모는 마침내 말문이 막혀버렸다. 서양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것을 생각해냈지요. 유민호는 또 유민호대로 성난을 다루고 있었다. 뭐가요? 댄서 말입니다. 댄서가 뭐 어쨌대요? 처음 보는 여자도 이처럼 안고 춤까지 추며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성난은 대답 대신 고웃음을 했다. 확실히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보다 음흉하지요. 뭐가요? 사교적 예의에 탈을 쓰고 남녀의 육체적 접근을 교묘히 꾀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유사장의 생각이 야비하고 불순한 탓이에요. 사교 댄스의 근본적 정신은 율동의 쾌락에 있는 거니까요. 그럴까요? 성난의 어깨 위에서 유민호의 얼굴이 빙글빙글 웃으며 그럼 왜 댄스는 혼자 추지 못하고 둘이서 춥니까? 혼자서 추는 단조로움보다도 둘이서 추면 율동의 조화가 생기잖아요. 율동의 조화는 동성간에도 생길 텐데 왜 이성간에만 주어집니까? 성난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성난 자신도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던 오늘의 사교춤의 숨은 비밀 같은 것을 유민호는 지금 대담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 같았다. 사교는 동성간에도 있을 법한데 이성간에만 있어야 한다는 이유를 나는 잘 모르고 있죠. 암만 해도 서양 사람은 음흉한 것 같아요.
그 음흉한 감정이 이 유민호에게는 확실히 있는 것이다. 야비건 불순이건 어떠한 모욕적인 언사로 표현이 된다 손치더라도 율동의 매력보다도 이성의 매력이 앞장을 선다. 그것을 야비니 불순이니 하는 말로서 사교 댄스를 정당화하고 있는 댄스 선생이나 댄스 교본의 편찬자뿐일 것이라고 유민호는 거스름없이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유 사장도 지금 서양 사람의 음흉한 생각을 갖고 추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지요. 율동보다도 성난양의 이 발랄한 사지가 더 한층 매력이 있습니다. 아이 웃기네요. 체면은 다 어디다 내동댕이를 했어요? 체면? 체면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에 대한 체면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체면은 행동으로 지키는 것이고 나는 지금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답니다. 내가 성난양에게 고백을 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난양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을는지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오. 짐승 같은 말은 작작해요. 인간의 본질은 결국에 있어서 짐승이지요. 나도 짐승이고 성난양도 짐승이고 생각하는 짐승이란 걸 잊지 마세요. 그놈의 생각이 때때로 희미해지는군요. 더구나 성난양과 같이 젊은 녀석을 보는 때는. 정주 언니 잘 있어요? 예. 누구? 최정주 언니 말이에요. 아, 정주 씨를 아십니까? 아는 게 뭐예요. 둘도 없는 언니인데. 유민의 얼굴이 갑자기 흐려지며 경계의 눈초리가 번쩍 빛났다. 참, 결혼을 한다던 그 오영심이라는 여자와는 왜 그만뒀어요? 자동차 안에서 임 교수에게 주례까지 부탁해놓고. 지훈의 이야기로서 유민호의 결혼이 파탄된 경위를 성나는 쬐 알고 있으면서도 물은 것이다. 그건... 유민호는 허둥지둥하며 그만뒀습니다. 글쎄 왜 그만뒀냐 말이에요. 사정이 좀 있어서요. 얌전한 사람이던데 채운 거 아니에요? 채워요? 짐승 같은 생각을 가끔 하니까 차버린 것은 이 편이죠. 그래요? 원래 애정이 없던 약혼이었죠. 짐승에게도 애정 유무의 구별이 있었나요? 정주 씨와는 요즘에도 만나십니까? 가끔. 내게 대한 무슨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별로? 내가 식돌하게 가끔 오는 사실을 정주 씨가 아는가요? 그런 추잡한 이야기는 어머니의 명예를 위해서도 할 필요 없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유민호가 안도의 가슴을 내려쓰는데 춤은 또 한 차례 끝났다. 몇 차례 춤을 추고 난 네 사람은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맥주를 마시기 시작하였다. 유민호의 권에 못 이겨 성난도 한두 잔 받았다. 성난과 정주의 사이를 안 유민호는 아까처럼 노골적인 유혹된 말을 피하고 점잖은 신사로서의 호의와 견식을 은근히 보이고 있었다. 조급히 굴 필요는 조금도 없다. 호의만 끈기 있게 보여주면 그 호의의 대가가 언젠가 한 번은 자기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이 유민호의 방법론이었다. 그와는 반대의 방법론을 박준모는 갖고 있었다. 그것은 속결속단주의였다. 처음 동네 온천에서 생각하던 것과는 다소 예상이 어그러져 의외로 깔끔한 성난이었기 때문에 속결주의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지만 지금 대각선으로 마주 앉아있는 마담 로즈쯤은 단 24시간의 여유조차 필요치 않았다. 그래서 깔끔한 성난은 당분간 제쳐놓고 박준모의 눈동자는 연방 마담의 시선만 붙들고 있었다. 유민호와 박준모, 그것은 오늘날 이 거리에서 악의 즐거움을 사냥하는 두 개의 타입을 의미하고 있었다. 유민호의 계획성을 지닌 기회주의와 박준모의 뻔뻔스런 야만주의는 좋은 콘트라스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악의 즐거움에 대한 유혹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성난 모녀도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정부로서 성난은 유민호를 미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증오감과는 별개로 자기에 대하여 무관심을 가져주는 유민호가 싫지는 않았다. 그러한 심리의 발전 과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연애라는 관념을 초월하여 자기의 가치에 대한 찬미자를 반지나 핸드백과 같은
한낱 부대 장식물로서 몸치장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어머니의 눈초리를 무시하고 맥주를 권해오는 유민호 변호사에게 성난은 유혹적인 웃음을 쿡쿡 웃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또한 애정의 도발이라 착각하는데 남성들의 오산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박준모의 유혹에 대하여는 마담의 심리에도 비슷한 데가 있었다. 핏줄기의 윤리가 아무리 낡아빠진 봉건적 유산이라고는 하여도, 그리고 아무리 타락한 한낱 술집 마담이라고는 하여도 핏줄기의 속박을 박준모나 유민호처럼 무시하지 못하는데 오늘의 한국 여성들의 정조관념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담 로즈의 요염한 모습과 유발적인 짙은 눈꼬리 웃음을 애욕의 선물이라고 박준모가 생각한 것은 전혀 착각이었다. 마담 역시 박준모라는 하나의 데코레이션이 필요했을 따름이었다. 남성의 애정과 남성의 애욕이 쌍둥이처럼 얼굴이 똑같은 데서 여성의 비극은 탄생하는 것이라고 유민호는 지난날 부산 대청동에서 김오경에게 설교를 했다. 그리고 그것과 꼭 같은 위치에서 남성들에 대한 여성의 호의가 애정이냐 장신구에 대한 욕망이냐 꼭 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그 쌍둥이의 얼굴에서 남성의 비극은 또한 탄생했다. 남자들은 어쩌면 모두가 다 똑같은 짐승들이야. 박준모의 눈동자에서 마담은 짐승을 발견하고 웃음을 섞어가면서 그런 말을 했다. 여자들은 모두가 다 뱀이지요. 자기더러 어머니에 대한 체면을 세우라던 성난이가 우발적인 웃음을 쿡쿡 웃는 모양을 보고 유민호는 거기서 뱀의 생태를 본 것 같았다. 그것은 확실히 성난의 깔끔한 성미로서는 애정이나 또는 애욕의 발판을 갖추고 나온 웃음 같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계산된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았다. 뱀? 어째서 여성들이 뱀이에요? 토라진 어조로 성난은 날쌔게 되들어왔다. 유 선생 답변을 잘해야겠습니다. 잘못하면 마담과 성난 씨만이 사람 노릇을 하고 우리 둘이는 곰이나 돼지급으로 좌천을 당할 테니까요. 막형 염려 마시오. 뱀도 짐승의 한 종류고 보면 좌천을 당해도 같이 당하게 되겠지요. 마음이 든든합니다. 일동은 웃었다. 여자가 온순한 양이라 암도 모르지만 어째서 뱀이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난은 연거푸 따져왔다. 유민호는 성난의 얼굴을 핥는 듯이 바라보며 빙글빙글 웃고 있다가 나도 처음에는 온순한 양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다소 경험을 쌓고 보니 뱀이더군요. 참 어이없는 이에요. 남성에게 수성이 있다면 여성에게는 사성이 있지요. 이 수성과 사성은 오랜 역사에 걸쳐서 투쟁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의 시대부터 그랬으니까요. 아담과 이브가 뭐 어쨌단 말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결혼을 했다는 말입니다. 애정이 있으니까 결혼을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결혼을 애정의 결합이라고 보는 것은 성난양과 같은 애숭이나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철부지 순정파들 뿐이지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처럼 달콤하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담에게는 애정보다 더 절실한 욕망이 있었으니까요. 그게 뭔데요? 소위 곰이나 돼지 같은 수성이지요. 어머나, 놀랄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짐승이라는 레떼를 붙인 것이 누구신데요? 참네. 그런데 이브에게도 애정 같은 건 문제도 되지 않을 만큼 절박한 욕망이 있었답니다. 그게 소위 사성이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아담은 힘이 세고 이브는 힘이 약했습니다. 아담의 절실한 욕망은 이브의 정복이 있었지만 힘이 약한 이브의 절박한 소원은 신변보호와 방어에 있었습니다. 호랑이와 사자 같은 맹수의 습격도 무서웠지만 잘못 반항하다가는 맹수는 고사하고 아담에게 매맞아 죽을 것만 같았지요. 아담과 성난은 동시에 웃음을 깨물었다. 눈으로 보고 온 것 같으네요. 보고 온 것 이상이지요. 지혜의 과실이라 하여 아담과 이브가 깨물어 먹은 한 알의 사과에다 오늘의 인간의 온갖 재원을 돌려보내고 있지만 배가 고파서 씹어먹은 사과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하하하.
박준모는 유쾌히 웃었다. 남녀간에 생기는 온갖 비극은 아담과 이브 자신들이 지닌 수성과 사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뭐가 이브의 사성이란 말이에요? 이브의 계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발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위협을 무마하는 동시에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계산 밑에서 취해진 신변 보장책이 애정이라는 탈을 쓰고 아담의 수성과 타협을 한 것이 바로 그들의 결혼이었다는 말입니다. 일리가 있기는 있다, 이에. 마담 로즈가 우선 찬의를 표하며 사랑이니 애정이니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남자의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생각이 여자들의 결혼 심리에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다. 과부 서름은 과부가 한다는 격으로 내가 현재 그러니까 말이다. 남자에게 무슨 보호를 받아요? 있는 건 오만뿐이지 뭐예요? 말로는 그러면서도 남성의 보호가 결핍되어 있는 자신의 허술함이 성난으로 하여금 지훈을 후딱 생각하게 하였다. 애정이고 사랑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임지훈이라는 담벼락만 있으면 이처럼 마음속이 허술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애정의 가면을 쓴 남성의 야욕이 폭로될 때 여성들은 그 남자를 짐승 같은 놈이라고 욕을 했고, 애정의 탈을 쓴 여성의 모욕이 보호책이 탄로날 때 남성들은 그 여자를 뱀 같은 계집이라고 분노하지요. 유 선생, 남성의 약점을 너무 폭로하는 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박형, 걱정 마시오. 이처럼 툭 터놓고 이야기하는데 또한 색다른 매력을 여성들은 느끼는 수가 있으니까요. 끈기 있는 그때를 한번 기다려봅시다요. 아유, 목이 말라요. 마담, 이제 저와 단둘이서만 춤을 추러 와요. 홀을 나서서 네 사람이 밖으로 나오면서 박준모는 몰래 마담에게 속삭여 보았다. 마담의 반응을 정확하게 시험해보고 싶은 것이다. 마담은 힐끔 눈을 흘기고 나서 춤 좀 무방하지만 성난에게 손을 댔다가는 죽을 줄 알아. 성난을 불쾌하게 만든 것이 누군데? 성난 씨는 깔끔해서 당분간 희망 포기입니다. 유민호는 또 유민호대로 성난과 함께 앞장을 서서 나오며 언제 조용히 성난 양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최정주와의 관계가 탄로날 것이 무서워서 어쨌든 성난의 호의만은 사두어야만 했다. 정주 언니도 가끔 조용히 모셨겠군요. 빈틈없는 대답을 성난은 곧잘 한다. 영심이나 정주와는 다소 다른 데가 있는 성난이라고 유민호는 마음의 허리띠를 조심스럽게 잘라매며 그분은 원체 착실한 사람이어서 성난 양처럼 후라빠가 아니어서 어지간히 힘들 거예요. 무슨 말을 성난 양은? 그렇지만 다소 위험해요. 뭐가요? 호랑이 굴 속에 태연하게 앉아있는 정주 언니 말이에요. 입버릇이 대단히 곱군요. 누구의 따님이라고 입버릇이 믿겠어요. 이제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성난 양과 할 수밖에. 스탕달리 양은 우리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답니다. 뭐요? 스탕달 신봉자 말이에요. 법률책만 읽으셨군. 그 스탕달리 양이 어쨌다는 말입니까? 그런 연애 쾌락주의자, 근친혼의 긍정자는 인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한국의 남성들의 얼굴을. 모두가 다 공자님의 수제자같이 점잖은걸요. 매 맞아 죽기가 싫음 아예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좋을 거예요. 명동까지 차로 모셔다 주겠다는 유민호의 말을 사양하고 성난 모녀는 밤거리를 걷기로 했다. 성난씨, 내일 또 모시러 가겠습니다. 헤어질 무렵에 박준모는 그런 말을 했다. 당분간 필요 없어. 어이구 추워. 엄동설아니라 날씨도 찼지만 성난의 대답은 한층 더 차갑다. 박준모는 부르르 몸을 떨어 보였다. 그리고 유 사장도 아담이지만 발휘하지 말고 좀 근신하세요. 했다. 아, 유민호의 웃음소리를 차 안에 남겨두고 성난 모녀는 홀가분히 사라졌다. 향락의 뒤에 오는 삭막한 공허가 두 여인의 마음속에 똑같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확실히 자유의 공허를 의미하고 있었다. 그처럼 귀중하던 자유가 이처럼도 인간에게 공허함을 줄 줄은 통 몰랐다. 이 어머니와 이 딸은 둘이가 다 남성의 오만과 횡포로부터 벗어나온 자유의 향락자였다. 그러한 자유의 몸이 자유의 행복보다도 그 어떤 속박의 행복을
마음 한편 구석으로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 진국의 입구를 지나면서 성나는 어머니를 불렀다. 유 변호사와 결혼해버리면 어때요? 누가? 어머니는 일소에 붙이는 것과 같은 코웃음을 했지만 유민호만 그 생각이 되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마담 로즈는 만족한 것이다. 그렇지만 여자의 불안정한 자유처럼 허무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여자란 역시 자유보다도 탐탁한 숙박 속에서 참다운 행복을 발견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이브의 타협처럼. 그럴는지도 모르지. 네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놈의 남봉이 믿기는 했으나 이즘처럼 마음이 허술하지는 않았으니까. 뜨내기 애정은 모르지만 여자의 참다운 애정은 역시 남자의 탐탁한 숙박과 보호에서부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운 일 생각하니? 두고? 어머니와 똑같은 심정으로 꽃 같은 대답을 성나는 했다. 불운의 변. 이튿날 유민호는 정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약속한 4시에 을지로 아서원으로 갔다. 정주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학교에서 늦어지는지도 몰랐다. 오늘 아침 전화로 예약해놓고 제일 조용하고도 깊숙한 방으로 유민호는 들어가서 정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결혼식 날짜를 오늘은 확정 지을 셈으로 유민호는 있는 것이다. 30분쯤 지나서 정주는 나타났다. 그러나 정주는 혼자가 아니었다. 정주의 어깨 뒤로 성난의 얼굴이 해쭉 웃으면서 방으로 들어섰다. 유민호는 가슴이 덜컥하고 내려앉았다. 불청객인데 괜찮겠어요? 외투를 벗어 걸고 정주와 나란히 앉으며 성난은 웃었다. 무슨 소리를. 그렇지 않아도 성난 양을 한번 모시려던 참인데 잘 됐습니다. 글쎄 잘 됐으면 좋지만 난 또 유 사장은 젊은 여성을 모실 때는 따로따로 모시는 줄 알고서. 여전히 성난 양은 매운 소리만 하시는군요. 아직은 덜 매울 거예요. 에? 유민호는 후딱 정주의 얼굴에 시선을 재빨리 던지고 나서 그보다 더 매웠다간 혓바닥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혓바닥이 떨어져 나가는 것쯤 문제도 안 되죠. 심장이 덜컹덜컹 소리가 날 지경일 텐데요. 유민호는 얼떨떨해졌다. 서투른 대답을 하다가 뒷다리를 잡히는 것보다는 침묵을 지키는 편이 오히려 낫다. 마담 로즈와는 언제쯤 결혼식을 거행하세요? 에? 뭐요? 아, 유 사장도 건망증이야. 식도락의 마담 장미 부인을 벌써 잊어먹으셨어요. 무슨 성난양은 무슨 그런 말을. 유민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이다. 도대체 어찌 된 셈이냐고 들어서기가 바쁘게 매운 소리만 쏘아붙이는 성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유민호는 아직도 채 모르고 있었다. 오영심이란 여자는 유 사장 편에서 차버렸다죠? 에? 뭐요? 기관총처럼 터져나오는 성난의 이야기를 어지간한 유민호로서도 막아낼 겨를이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반대로 듣고 있죠. 정주 언니를 주려고 약혼 반지를 도로 찾아왔다지만 소용없이 된 반지를 정주 언니에게 물려준 게 아니에요. 이미 성난의 의도는 명백해졌다. 어젯밤까지도 무관심하던 성난이가 이처럼 갑자기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를 유민호는 재빨리 깨달아보는 것이다. 정주와 약혼 관계를 오늘이야 비로소 한 성난임에 틀림없었다. 정주는 아무 말도 없이 차가운 표정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유민호의 정확성을 띤 추측과 같이 성난을 데리러 갔던 정주는 오늘이야 비로소 유민호와의 약혼 관계를 이야기했던 것이다. 언니를 단념하세요. 무슨 말이오? 유민호는 비로소 저기를 품은 어조를 썼다. 유 사장에게는 마담 로즈쯤이 어울린단 말이에요. 성난양이 무슨 상관이오? 유민호의 어조에는 노기가 풍기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애인이고 보니 내 아버지 뻘이 돼서 하는 소리예요. 내가 언제 어머니의 애인이었단 말이오? 어머니의 방을 제 방처럼 드나드는 양반에게 그런 말쯤 쓰는 게 서툴렀단 말이에요? 호되게 날카로운 한마디가 성난의 입술을 튀어나왔다. 유민호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있는데 성난은
자기 핸드백을 열고 반지와 목걸이가 들어있는 케이스 2개를 꺼내 조용히 내놓으며 확실히 반환했습니다. 생각이 계시거든 오늘 밤 마담 로즈에게나 갖고 가서 선물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마담은 확실히 유 사장과 결혼하고 싶어 하니까요. 자, 언니, 이제 가요. 성란은 정주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여러 가지로 신세를 졌습니다. 정중한 인사를 하고 정주는 일어섰다. 아, 최 선생, 인숙이야 불쌍합니다. 돈만 있음 가정교사점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정주를 몰아치듯이 앞세우고 나가는 성란의 대답이었다. 그 방정맞은 년만 나타나주지 않았던들. 회오리바람처럼 나타나서 독수리처럼 정주를 채가지고 간 성란이었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다. 너무나 도련한 일이었기에 유민호의 그 천변만태의 능랑한 변설을 논할 여지가 없었던 사실을 생각하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허허 하고 유민호는 웃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처럼 한번 웃어보고 나니 마음이 저기 거뜬해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의식적으로 소리를 높여 방이 떠나갈 지경으로 하하하하 하고 통쾌한 웃음을 유민호는 웃었다. 재정주의 몸뚱아리에는 큰 부치가 붙었나 은부치가 붙었나. 그러는데 문이 열리면서 요리가 들어왔다. 이놈들아, 그 많은 요리를 나 혼자서 어떻게 먹으라는 말이냐. 눈깔이 바로 뵙겠으면 기생들을 빨랑빨랑 왜 못 불러오는 거야? 네네, 기생 몇이나 부를까요? 3사람? 이놈아, 한다스는 12명이다. 어리둥절해서 서 있는 보이에게 빨랑빨랑 못 불러와? 네네. 이윽고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던 접대부들이 5-6명 우르르 몰려들었다. 어째 이리 모두가 다 박색들 뿐이야. 자기를 중심으로 삥 둘러앉은 접대부의 얼굴을 유민호는 훑어보았다. 아이고 영감, 말버릇도 곱다. 어서 술이나 들라요. 유민호는 술을 쭉 들고 나서 너 대동강물 먹고 뼈다구가 굵었구나. 아주반도 평양이로구만. 너도 38따라지구나. 불쌍하다. 예, 한 잔 받아라. 그저 우리 오라반 묻어나디. 평양 내기는 술을 들었다. 나도 한 잔 줘 보소 그래. 그 형님만 고향 친구입니까? 맞은편에 앉아있던 둥글납작한 얼굴이 새물했다. 너도 대동강물이가. 령관령바오 아래서 배꼽 내놓고 몇 감으면서 요만큼 컸는데 이거 왜 그럽니까? 예따, 그래라. 유민호는 찻종지에다 술을 부어주며 배꼽 내놓고 몇 감 따지고 귀신아, 어서 먹고 물러가라. 그래서 한바탕 꽃웃음이 피었다. 나도 한 잔 주다. 옆에 앉은 두드러진 광대뼈가 불쑥 손을 내밀었다. 이건 또 뭐야? 유민호는 시선을 돌리며 너도 38따라지야? 38따라지가 아이 뭐 이런 노릇 아이 하겠소다. 아이고 그러다 보니 함경도 물장수 딸이로구나. 그럼까나 미주 쇼바이로 나선 거 아이요. 어째 이리 이북내기가 많아. 여기 또 하나 있세다. 광대뼈 옆에서 곱살한 얼굴 하나가 나저기를 집어 유민호의 접시에다 덜어주며 하는 소리다. 너도 경제리 출신이가? 경제리는 평양의 기생촌이다. 진남포 뱃놈의 딸이 왜다. 그만했으면 조상들이 모두 상당하다. 아이고 아주반 말씀 좀 그만두라고요. 이 남내기의 조상들은 모두 다 한랑 할아버지 안잠작인 줄은 왜 모릅니까? 아이 어쩌면. 서울내기인 코끼리 눈이 옆에 앉은 30대의 노트를 돌아다 보며 언니 정말 이북내기들 수선을 떠는 데는 골치가 아파서 못 살겠어요. 하고 응원을 청했다. 예, 이북내기 욕하지 마라. 무섭더라 무서워. 일동이 하하 웃는데 배꼽을 내놓고 몇 감던 친구가 홀랑 나서며 잘들 놀아 먹어다. 쾌쾌하게들 좀 그러디 마라 예. 노린내 나고 매스컴이 나서 골치를 앓는 건 누군데 그러니? 하하하하. 웃음에 폭발이 터지는데 유민호는 노트를 향하여 물었다. 할머니는 경상도 문둥이요? 영감 대접에 치여 사람 다치겠군요.
수제 송장이라고 불러주시오. 고향은 전라도 강주 땅이지만 그저 충청도라고 그래두지요. 송장 할머니 대꾸가 그럴듯하오. 그래서 또 육회이들 웃어댔다. 이 술잔 저 술잔을 받는 동안에 유민호는 상당히 취했다. 최정주의 몸뚱어리에는 금붙이가 붙었느냐고 일단은 무시하여 본 유민호였지만 취기가 깊어감에 따라 상상의 정욕은 한층 더 강렬해 갔다. 그렇다고 수두룩이 둘러앉은 여인들 가운데서 어느 얼굴 하나를 골라볼 생각은 이상하게도 없었다. 이제 다 나가라. 보기 싫다. 혀구부라진 소리로 유민호는 호통을 했다. 아이 영감도 손님을 정해놓고 무슨 망령이시오. 노틀 할머니가 있는 애교를 다 부리며 하는 말이다. 손님? 그렇다. 너희들은 훌륭한 손님들이다. 자, 어서 나가. 이북내기 이남내기 다 필요 없다. 거나한 얼굴로 유민호는 파리를 쫓듯이 손짓을 했다. 아이고 아집안은 왜 이럽니까? 뱃놈의 딸이 유민호의 손목을 잡아 만류하였다. 뱃놈의 딸도 나가고 물장수 딸도 나가고 똥파리 쉬쉬 모조리 나가라. 유민호는 자꾸만 화가 났다. 정주도 갔고 영심이도 갔다. 똥파리 쉬쉬 모조리 나가라. 그러는데 발딱 일어선 것이 배꼽 내놓고 몇 감던 친구가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누굴 보고 똥파리 쉬쉬야? 딱 버티고 내쏘는 소리였다. 너 보고 그랬다. 나가라면 나가지 무슨 잔수작이야? 그러면서 거나한 눈을 유민호는 들었다. 자식 덜 났다. 돈 몇 푼 가졌다고 대가리 짓이야? 무엇이? 이년아. 주먹을 쥐고 일어서려는 유민호를 서울내기가 부여잡았다. 이년아? 누굴 보고 하는 수작이야? 주먹만 들면 꼼짝도 못하는 너희 집 부엌귀신 따로 하는 입버릇이야? 예, 술도 나달물이야. 처먹을 대로 처먹었으면 가만히 돌아가 자라 예. 이년 봐라. 벌떡 일어서는데 아이 글쎄 영감 취하셨어요. 서울내기가 일어서지 못하게 유민호의 허리를 꾹 껴안았다. 어디 일어나서 사람 좀 때려봐라. 내 몸에 손가락 하나만 댔다간 내 모가지는 당장에 떨어진다. 뭐나 해 처먹고 사는지 모르지만 쩡쩡 울리는 양반들이 내 뒤에는 수두룩하다 예. 허이. 유민호는 저기 감심한다는 표정으로 그런 훌륭한 양반들이 너를 위해서 내 목을 벤다? 그처럼 한가한 양반들이야? 세상 꼴 잘돼 나간다. 잘돼 나가는 꼬락서니가 보고 싶거든. 네 그림자나 보고 앉았으라 예. 그 한마디를 최후로 접대부들이 우르르 밀려나갔다. 서울내기가 혼자 남아서 영감 취해서 어떻게 돌아가세요? 정말로 혼자서는 돌아가기가 힘든 유민호의 취한 몸뚱이였다. 예, 내 배로 돌아 예. 넌 또 왜 그러니? 같이 가고 싶어서 그러니? 평양내기가 나가면서 비꼬는 말이다. 아이 언니도 딱 하니까 그러는 거지 뭐예요? 하는 수 없이 서울내기도 물러나왔다. 똥파리 쉬쉬 잘들 없어졌다. 방 한가운데 번뜩 누워서 오랫동안 유민호는 팔짓 손짓을 하고 있었다. 유민호가 오늘처럼 취해본 기억은 근래 드물다. 영심에게 실패하고 정주를 놓친 것이 역시 마음에 타격을 주었던 모양이었다. 유민호는 벌떡 일어나서 복도를 나섰다. 변소를 향하여 비틀비틀 걸어갔다. 한참 후에 다시 변소에서 나와서 방으로 휘청휘청 돌아오는데 아빠! 하고 부르며 유민호의 앞으로 마주 걸어오는 사내아이 하나가 있었다. 아, 인국이가 아니냐? 인숙이의 동생. 올해 6살 먹은 인국이가 삽살 강아지 모양 유민호의 팔목에 메어 달렸다. 엄마는 저기 저 방에 있어. 엄마 혼자서? 아니, 아저씨하고 같이 왔어. 아저씨? 우리하고 같이 사는 아저씨 말이야. 유민호의 표정이 갑자기 무서워졌다. 유민호는 인국을 데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왔다.
무릎 위에 올려앉히고 한번 힘껏 껴안아 본 후에 너 더 먹으렴. 많이 먹었어. 인국은 자기 배를 쓸어 보이며 인숙 누나 안 왔나? 안 왔다. 그런데 너 어디로 이사 갔니? 도남동으로 이사 갔지. 같이 사는 아저씨 너를 귀여워하더냐? 무척. 그 무척이라는 한마디가 유민호에게는 도리어 불쾌했다. 인국을 그처럼 귀여워한다는 인국의 엄마는 말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유민호는 갑자기 인국의 엄마가 보고 싶었다. 접대부들보다는 역시 인국의 엄마가 매력이 있다. 정주에게서 불태우던 상념의 불길이 그대로 고스란히 인국의 엄마로 올맞아 갔다. 가서 엄마 좀 불러온. 그래. 인국은 홀랑 일어서서 복도로 뛰어나갔다. 유민호는 술을 마시며 인국 엄마가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원체 싫어서 내보낸 인국 엄마는 아니었다. 유민호의 방탕에 인국 엄마가 제 발로 나가버린 것이다. 나간 후에도 유민호는 청신동 집을 곧잘 찾았다. 아저씨가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엄마가 안 온대. 한참 만에 인국이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다. 이것저것 합쳐진 오늘 저녁의 울분이 유민호의 술 취한 감정을 야만인처럼 자극을 했다. 주식이 뭐 때문에 큰소리야? 아빠의 한마디가 무서워져서 인국은 가만히 유민호의 무릎에서 내려앉았다. 아빠가 오라는데 아저씨가 무슨 잔소리냐고 가서 그래. 인국 엄마의 소유권이 아직도 자기에게 있는 것 같은 생각을 유민호는 법률가답지도 않게 갖고 있는 것이다. 나갔던 인국이도 돌아오지 않고 인국 엄마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한참 만에 40살쯤 되어 보이는 신사 한 사람이 인국의 손목을 잡고 방으로 들어섰다. 유민호보다 못지않게 불쾌한 얼굴을 신사는 하고 있었다. 인국 엄마를 찾는 것이 노형이요? 그 어조가 대단히 침착하다. 정릉계곡에서 성남과 더불어 포옹의 윤리를 토론하던 신사였다. 그렇소. 까치다리를 하고 식탁 앞에 앉은 그대로의 자세로 유민호는 대답했다. 취기에 붉을 대로 붉어진 유민호의 얼굴이었으나 신사는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은 모양이었다. 인국 엄마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면 내가 대신 들으러 왔소. 당신은 누구이기에 인국 엄마를 대표할 수가 있다는 말이오? 나는 인국 엄마의 남편 되는 사람이요. 인국이가 분명히 내 아들이고 보면 인국 엄마의 남편이 따로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오. 노형이 법률가랬지요. 그렇소. 악덕 법률가로군. 어쨌다고? 유민호가 벌떡 일어섰다. 남의 아내 되는 사람을 강탈한 당신이 도리어 나를 악덕자로 불러? 이렇게까지 해서 인국 엄마를 소유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던 유민호였다. 아니, 소유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점유욕이라고 유민호는 법률적인 어휘를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만 취중에 울분까지 쌓였던 참이라 사태가 이렇듯 벌어져 놓고 보니 유민호의 총명으로서 더 움찔래야 움찔 도리가 없다. 내가 노영의 아내를 강탈했어? 신사가 어이없다는 듯이 인구가 네 아버지 되는 양반이 이렇게도 훌륭한 분인 줄은 정말 몰랐다. 신사는 진정으로 불쌍하다는 듯이 인국이를 꼭 껴안아 주었다. 신사, 이름은 황일봉이라고 가진 역시 이북내기인 38따라지다. 일제 말기 원산 모 여중학교 교원으로 있다가 해방을 맞이했고 해방 후에는 사상이 좋지 못하다 하여 학교에서 쫓겨나와 사소한 미천으로 제과업을 경영하고 있었다. 나만의 자유가 하도 그리워 꿈길에도 종로내 거리에 서 있는 단청의 종각을 여러 번 보았고 종각을 바라보면 천국에 나온 듯 가슴이 울렁거리고 숨결이 가빠지곤 했다. 그러는데 일사후퇴가 왔다. 데리고 떠난 아내와 10살 먹은 사내아이는 일선을 지날 때 유탄을 맞아 쓰러졌다. 시체조차 변변히 거두지 못하고 구렁지 속에다 누인 후 흙 몇 덩이를 덮어놓고 솔나무가지로 무덤을 쌓았다. 장청 근방에서 생긴 일이었다.
부산 국제시장에서 판잣집 하나를 빌려가지고 막과자 나부랭이를 만들어 파는 동안 고향 유지들이 황 씨의 인격을 존경하여 재단법인을 만들어 순전히 피난민의 자제만을 상대로 한 야간 중학교를 용두산 기슭에다 세워놓고 황일봉 씨를 교장으로 추대하였다. 그 야간 중학이 환두와 함께 서울로 옮겨온 것이다. 창신동에 거주하는 학부형 하나가 인국엄마의 고된 신세와 얌전함을 눈여겨보고 황 교장의 배필로서 알선했을 때 꿈에 그리던 자유천지에 온 것만 해도 황송한 일인데 처자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어찌나 혼자만의 안위를 추구할 수 있느냐고 제3 거절을 하는 것을 유지들이 나서서 마침내 성사를 시키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그러한 황 교장이며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황 교장의 아내가 된 인국엄마였다. 그리고 그러한 인국엄마를 만추가 된 유민호는 탐을 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인국을 그처럼 사랑하오? 황 교장이 껴안는 양을 거나한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유민호는 비웃었다. 적어도 노용보다는 내가 인국을 사랑할 거요. 사실 황 교장은 월남도 중에 한길가에서 쓰러진 자기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인국이가 귀여워지는 것이다. 당신의 직업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도 위선자와 같은 말은 그만둬요. 위선자가 아니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나 노용은 알고 있어. 오늘? 오늘은 나에게 있어서 만사가 다 불운한 날일 뿐이요. 허무하게 사라진 최정주를 생각하고 배꼽을 내놓고 몇 감던 계집애를 유민호는 생각하고 있는 말이었다. 무엇이 불운한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인국의 생일이요. 어? 생일? 최정주의 생일만을 생각하고 있던 유민호였다. 술이 취한 모양이니 돌아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인국 엄마를 괴롭히지 마시오. 그러면서 돌아서 나가는 황 교장의 팔을 부여잡고 유민호는 휙 잡아챘다. 황 교장에게 손목을 잡히었던 인국이가 먼저 펄썩 쓰러졌다. 남의 유부녀를 간통한 자가 도리어 설교를 해? 너쁜 놈 같으니? 그 말에 황 교장이 휙 돌아섰다. 인국이가 발딱 일어서서 복도를 뛰어나갔다. 엄마, 엄마! 인국은 긴 복도를 뛰어가면서 엄마를 불렀다. 엄마가 문을 방시탄히 열고 복도를 내다보고 있었다. 인국아, 왜 그러냐? 아빠하고 아저씨하고 싸움해. 그러는데 멀리서 툭 하는 소리가 나며 식탁이 쓰러지는 소리도 났다. 어머나, 저희를. 부인의 안색이 획 어두워지며 인국의 조그만 몸뚱어리를 오그라지도록 꼭 껴안았다. 누가 누구를 치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 유민호도 그렇고 황일봉도 그렇고 둘이 다 완력을 사용할 위인들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러한 위인들이 지금 완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인국엄마는 비로소 남성들의 세계를 눈앞에 보는 것 같아서 치를 부르르 떨었다. 한 사람의 여성과 두 사람의 남성, 거기에는 이미 정글 속의 맹수들의 세계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문학적인 온갖 교양이 가치를 상실하는 순간이 그곳에는 있었다. 인국의 손목을 부여잡고 부인은 유민호의 방으로 달려갔다. 보이들도 달려갔다.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아까 그 아가씨들도 뛰어갔다. 엄마, 아빠가 죽었어. 인국이가 외쳤다. 양복 저고리에 주머니 하나가 너덜너덜 찢어져 나간 황일봉 씨가 돌부처처럼 문 안에 우뚝 서 있었고 쓰러진 식탁 옆에 유민호가 길게 자빠져 있었다. 코피를 푸푸 뱉으며 허공을 향하여 손짓을 연방했다. 어쨌든 운이 나쁜 날이라니까. 사람에게는 운이라는 것이 확실히 있기는 있거든. 유민호의 실력 부족과는 딴 문제라니까. 경숙은 어딜 갔어? 내가 매 맞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 나쁜 년 같으니라고. 아가씨들이 쿡쿡 웃었다. 완전히 정신이 몽롱해진 유민호였다. 보이들이 들어가서 종이를 뭉쳐 유민호의 콧구멍을 막았다. 아빠가 죽은 건 아니지? 인국이가 또 엄마의 손목을 흔들면서 물어왔을 때 경숙은 인국의 손을 놓고 보이들 뒤로 걸어 들어가는데
황 교장이 조용히 막았다. 내버려 두시오. 쓰러지면서 식탁을 떠받았을 뿐이요. 인구가 이리 온. 황 교장은 인국과 경숙을 앞세우고 복도로 걸어 나왔다. 오래간만에 사람의 몸에 손을 대보았소. 선호대 맞고 한 대 응수한 것이 원체 취한 몸이라 쓰러지면서 코를 다친 모양이요. 작자가 봄율과답게 내일 아침 시청 호적과로 가서 우리들의 호적 관계를 조사해야겠다고요. 그러는데 또 유민호의 혀구부라진 말소리가 들려 나왔다. 경숙이, 내 사랑하는 경숙이 어딜 갔어? 인구가 엄마 데려온. 그놈이지 아무리 훌륭한 도덕가래도 소용없어. 내 품 안이 제일이야. 내 품 안이. 너는 그놈에게 감사는 할는지 몰라도 나를 잊지는 못한다. 못해. 내가 남봉을 피운다고 홀랑 그놈에게 올마 앉아봤댔자 허수아비다. 허수아비야. 너는 내 조강지처가 아니냐. 아무리 믿고 못나고 바람을 피우는 남편이라도 계집이란 처녀를 바쳤던 남편은 영영 잊지 못하는 생리조직을 가진 동물이라는 걸 알아야만 한다. 100번, 1000번 시집을 가봐도 소용없다. 소용없어. 취중에도 유민호의 애욕의 철학은 뚜렷한 바가 있는 것이라고 얄밉기 짝이 없기는 하지만 코피를 자기 손으로 닦아주지 못하고 나온 것이 경숙의 마음에는 알끈했다. 황 교장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모자를 쓰고 외투를 입고 나왔다. 계산을 하고 요정을 나오면서 인국의 머리를 쓸어보며 자유라는 것이 좋긴 좋지요. 한길가에서 부둥켜 안고 돌아가는 패덕의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 정릉 계곡에서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유민호와 같은 작자가 활개를 치며 돌아다니는 자유도 또한 있으니까요. 그러나 황 교장의 이 탄식의 소리는 경숙의 귀에 그다지 신통하게는 들리지 않았다. 자기를 영영 잊지 못하리라는 유민호의 호통이 경숙에게는 좀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것이 소위 미운정인지도 몰랐다. 허수아비, 허수아비. 돌아오는 길에 경숙은 쭉 그 한마디 말을 마음속으로 되풀이하여 보며 황 교장의 그 덕망 있는 모습을 때때로 쳐다보았다.